자, 그게 임성근이가 나는 이종호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실소유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실소유주 이종호를 모른다. 근데 이종호하고 임성근하고 해병대 출신들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임성근이 들어있는 방은 아니지만 카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 만나서 1박 2일 골프를 치자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반응이 임성근이가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골프 칠지도 모른다. 했었는데 어저께 부승찬 의원실에서 나온 겁니다. 저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골프 치자던 날 그곳에 임성근이 갔다. 대략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 임성근은 골프 중독자더만. 골프 치려고 매주 갔어요. 매주. 자, 이거는 이제 민들레 단독이고요. 이 단독들은 단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오마이뉴스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쨌건 충무대 체력 단련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 골 때리는 게 저 그냥 골프장이거든요. 골프장을 체력 단련장이라고 쓰면서 군부대 골프장이 있는 거야. 난 저거 반대세. 군인들은 군인들만의 세계가 있어. 여기 내역을 보니 그날 그 카톡방에서 거기 모임하자고 했던 그날 임성근이가 갔다는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장 임땡땡. 그러면요. 일단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때 임성근이가 동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같은 것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 장군이 1년에 46회나 골프장에 간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51주, 52주 되거든요. 예. 46회면은 특별히 무슨 뭐 여행 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날마다 갔다. 아니 우리 동창회에서도 골프 대회 같은 걸 하는데 골프 좋아하는 애들은 갑니다만 그 구멍에 공 넣기 이런 게 재밌나 싶기도 한데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이 참. 근데 솔직히 그 골프라는 게 물론 좋은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떤 비밀 어떤 클럽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임성근의 어떤 이 골프 횟수라든가 이 진행 사항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과다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골프는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로비하기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죠. 일단 도청이 불가능하고 예, 그 4-5시간을 그 팀과 같이 운동을 하고 목욕을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수단이고 정말 로비스트들이 골프를 죽자사자 칩니다. 군인입니까? 로비스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톡방에서 가자고 했던 그 날짜 아까 그 표안 봐봐요. 얘네들이 카톡방에서 했던 그 날짜에 임성근이가 거기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봤을 때 이 카톡방에 들어있는 모 변호사가 제보를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 빼고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행사는 취소가 됐는데 임성근이는 그날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카톡방 밖에서 이루어진 일을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전날 골프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모임이라든가 로비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임성근이가요. 저 그 동영상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에이.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이가 저 상황에서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말하는 데 있어서의 단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 친구랑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 문맥상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임성근이는 골프를 안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골프는 안 치고 맨날 가나 보지?
아니 빌려주러 가나 봐요. 골프장을 자기는 그냥 친구들 치지는 않고. 친구들 놀러 오면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한 번도 친 적도 없고. 저 그리고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일반 사병들이 잡초 뽑고 농약 뿌리고 그렇게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수 장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대화방에서 언급된 5월 27일, 6월 3일 이 날짜에 임성근이 실제 골프장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이건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루트로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었을지언정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교집합이 있을 수 있어. 이종호하고 그 방에 이종호가 있지만 다른 방에 이종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채팅창이 저거만 있겠습니까? 단톡방이. 그러니까 예. 그 이종호는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그룹은 안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쨌건 그 카톡방에서 언급된 날짜에 임성근이 공교롭게도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기록.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 다시 돌아갈게요. 윤석열이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사건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수사 외압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임성근과 윤석열과의 관계라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행태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윤석열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종호 블랙벌리 인베스트먼트 실소유주와 김건희와의 관계는 봤을 때는 이것은 김건희 오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그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상병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날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골프 단톡방 대화는 2023년 5월이니까 이 최상병 사고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딱 정리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성근의 로비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무언가 이 그 단톡방도 보면 포항 1사단으로 초대한다는 거가 임성근이 로비하기 위해서 자기네 사단으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이종호라는 사람을 좀 접촉하고 싶어서 왜 이종호가 같은 해병대이기도 하고 이종대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이종호가 굉장히 김건희의 가까운 관계였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조금만 연결해 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출세를 위한 밑작업이 결국에 7월 19일 이후에는 구명줄이 된 거죠. 예, 주가 조작 이종호는 평상시 때 김건희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했던 자다. 근데 그냥 뻥치는 과시가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주가 조작해서 김건희 모녀에게 23억 뭐 가까운 돈을 그렇죠. 그 이득을 보게 만들어준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종호는 사실 혐의를 인정받아서 징역형에다가 어떻게 좀 일단 나오긴 했지만 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종호가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김건희 이야기를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종호를 굉장히 보호해줘야 되고 뭔가 보답해야 준다고 생각하는 예. 입장이겠죠. 자, 근데 이런 단독들이 또 나옵니다. 윤석열 개인 폰으로 전화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인데 회수하러 출발한 직후에 신범철이가 윤석열한테 전화를 했더라 이런 단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의 월계가 이제는 숫자가요 몇 개인지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회수하러 출발을 했다라고 보고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단독 중에 하나가 용산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라는 애가 또 윤석열을 대신해서 뭔가를 막 챙겨요. 근데 부속실장 하면 여러분들 제2부속실 이야기 한 것처럼 용산에 가면요. 그런 게 있지. 뭐 V1, V2가 있다는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용산에서 직원들이 헷갈려 하는 게 어떤 아젠다가 내려왔을 때 이게 V1이냐 V2냐 헷갈려 한다잖아요. 2층이냐 5층이냐. 실제로 부속실장은 김건희 걸 챙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부속실장이 계속해서 저 안보실 임기훈이랑 통화한 게 어제 단독으로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김건희랑 되게 가까워지는 건데 어제 나온 저 단독은 신범철이가 계속해서 윤석열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더라. 근데 그 다음 단독은 이거죠. 지금 임성근이 혐의자에서 관련자로 바뀌는 게 국방부 법무관리과실의 지침이었다라고까지 나오죠.
처음에 박정훈 대령 수사단에서 한 결과물을 국방부가 가져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또 수사를 했지만 임성근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본부관리관실의 지침이 아예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라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저 소리도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까지 단독 같은 거를 다 들여다보면 실제로 윤석열 개인 폰으로 통화를 했지만 윤석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부속실장이 등장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부속실장은 윤석열만큼이나 김건희를 챙겨야 되는 자리예요. 왜? 제2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부속실장이라는 사람 자체 강의훈가 막 그래요. 그 사람 자체가 언론상에 등장한 적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근데 재밌었던 게 이 스픽스의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문회 때 공개된 용산 전화번호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5층 번호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층은 김건희의 집무실이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용산청사 2층 주지집무실서 업무 김건희는 5층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이 5층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2층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5층을 김건희의 어떤 그 접견실 이렇게 사무실 하나 차려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가 5층에 김건희 집무실이 생겼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그 전화번호 공개돼 가지고 청문회 때 전화번호 공개됐었잖아요. 그게 5층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퍼즐 몇 개 맞춰봤더니 이거 김건희가 통화한 거 아니야. 윤석열 개인 폰으로.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황이 김건희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김건희와 좀 귀결되고 있고 전 맨 처음에 그 제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불거졌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만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종호가 임성근 구제만 부탁했을까? 이렇게 노출된 거 최상병으로 관련된 노출된 사건만 이거지 그 이외로 얼마나 많은 로비가 김건희한테 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지금 상황이 완전히 국정농단이 이미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최혜병 수사 보고서 단 8초 만에 리셋됐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8초 만에 이게 장관 결재 문건 취소하고 이첩 보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언론 브리핑이 취소가 돼요. 박정훈 대령이 하려고 했던 언론 브리핑이 취소가 단 8초 만에. 이거는 이제는 느낌이 오시죠, 이제.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주범이 김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럼 V1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그 사람이고 경로를 한 주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그분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한마디만 빡 던지면 밑에서 알아서 탁탁탁탁탁 하는데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이가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보고를 받고 이랬는가. 이게 과연 윤석열 스타일일까? 아니면 윤석열 옆에서 누가 막 독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 독촉하는 사람이 직접 관여했을까? 이런 분류는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검사놈 하나가 피의자랑 살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결혼식을 합니다. 그 후로부터 뭐 주가 조작을 하거나 그래도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하는 결국엔 지금은 그 남편 놈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앉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부탁 안 들어주면 그런 소문 났었잖아요.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당장 뛰어내릴 거야. 너 저 대통령 직무 중에 이혼당한 놈 한번 대볼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잖아요. 와 이거는 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야 참. 하기는 고속도로 노선도 막 이전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성근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마음이 묘해요.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동창들이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해병대 이 사단장 정도에도 동창회에서 단체로 축하하러 갈 정도입니다. 사단장 취임식에. 그렇죠. 그런데 나쁜 이름으로 남을까봐 참 마음이 아파요, 되게. 근데 동창들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 역시 사람들이 광주 아들들이야. 선거인 편들지 마. 너는 너들이 비판해. 멋있지 않니? 그 사람들은 윤석열을 더 싫어하거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